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나이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 약을 잘못 복용하고 운전을 하시다가는 음주운전의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얘기를 솔솔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감기약을 얘기하면서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음주운전의 기준을 알면 이 약의 안에 성분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조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나이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는 다른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킬은 한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규제 금지되어 있는 약품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오신 김에 사갖고 한국에 가실 수는 있다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이조차도 100%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께 아무 제재 없이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나이킬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예, 오늘은 감기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기는 뭐 전 세계 어디든 간에 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감기에 걸리면 예, 많이 고생을 하죠. 근데 미국에는 감기에서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예, 감기 걸렸다면 무조건 이 약부터 먹고 봐라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나이킬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미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DUI, 즉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DU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음주운전과 DUI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DUI는 미국에서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약물 영향력 하에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다 DU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드링크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D자가 드링크 혹은 드렁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DUI 뜻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약물 영향력 하에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DUI는 미국에서는 이제 약물로 인해서 운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 혹은 약물 혹은 마약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 이것만 포함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 외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DWI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Driving while impaired, Driving while intoxicate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OWI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Drunk driving, operating while intoxicated. 예, 그래서 OWI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OVI라고 operating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예, 이거는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DUI라고 하면 음주 운전을 포함해서 모든 약물, 물질 등을 다 포함해서 운전에 영향을 줄 때 이 DUI에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UI에 걸리는 물질이나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알러지들, 예, 알레르기가 많이 있죠. 예.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베나드릴 같은 여러분들이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있을 때 이 알러지 약을 드시고 운전하셔도 여기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신경을 느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DUI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혈 완화제도 DUI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침에 관련된 시럽, 특히 나이킬 같은 경우에는 DUI에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멀미약도 DUI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이 멀미하는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멀미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이 운전을 받고 있는데 멀미약을 드시고 운전하다가 잘못해갖고 또 DUI에 걸릴 수도 있다. 예, 이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궤양 치료제 예, 이런 것들도 DUI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고 알코올이 함유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약품 중에서는 알코올이 같이 포함되는 약품들이 많은데 나이킬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고 이따 소개시켜드릴
구강 청결제도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의약품들도 사람의 이제 컨트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DUI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많이 섭취된 의약품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약들도 카페인이 많이 농축된 이런 약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나이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 나이키 판매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분들을 보긴 봤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불법,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오신 김에 나이키리 효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좀 부랴부랴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싸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본인이 쓸 만큼 소량 가져가는 걸로 무슨 마약 사범이다 뭐 이렇게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이키를 사갖고 가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쓸 정도의 소량의 양만 사갖고 가시는 게 좋고 그걸 한국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최대의 경우에는 마약 사범 이런 걸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이킬의 주 원료는 아세트 아미노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해열 진통 효과를 주는 즉 타이레놀 주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시라민이라는 또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항히스타민제이고 또 수면 유도제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먹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고 항히스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타이히스타민 혹은 항히스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히스타민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누가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싹 막는 것처럼 몸도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나 몸을 갖다가 침투하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있을 때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는 이유도 이 안에 나쁜 성분들을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콧물이 나는 거고 재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콧물이 나고 재치기가 나고 계속 열이 나고 힘들어 죽겠죠. 그래서 이를 좀 무디게 만드는 거를 엔타이히스타민 혹은 항히스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쭉 깔아지게 만드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시라민도 이 항히스타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모든 제품들은 DUI에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페닐에프린이라는 이런 또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2015년 전 이전에 나왔던 나이킬은 수도 에페프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수도 에페프린이라는 성분이 뭐냐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즉 말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히로뽕, 미국에서 얘기하는 아이스라는 이런 마약의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닐에프린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나이키를 진탕 사갖고 이걸로 히로뽕을 만드는 이런 일당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그런 게 있었죠. 부산에서 이런 감기약을 사다가 마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진해제, 그러니까 기침을 진정시키는 성분의 약인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덱스토메트로판이 2003년도부터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들여오면 안 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분 때문에 한국에 가져오면 이게 대량으로 수입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금 겁을 들이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처방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마켓이나 혹은 약국 이런 데서 선반에 있는 걸 바로 집어올 수 있는 OTC 오버 더 카운터 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는 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킬이라는 이름이 유명한데 데이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킬은 색깔이 오렌지 컬러죠.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킬은 파란색인데 녹색에 가깝습니다. 알약은 녹색과 빨간색, 주황색 이런 색깔로 좀 나눠져 있는데 데이킬과 나이킬은 사실상 둘 다 똑같은 약이지만 데이킬은 낮에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알코올 성분이 없거든요. 보편적으로 나이킬은 10%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의 알코올이면 이거 꽤 센 거예요. 여러분. 소주가 20%가 취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 절반 정도 맥주보다는 훨씬 독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데이킬은 무알코올 성분이니까 그럼 데이킬 먹고 운전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덕시라민 성분 때문에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졸음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DUI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둘째 문제고 본인이 운전할 때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감기 고치려다가 차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사신경이 느려지니까 브레이크 밟는 것도 느려지고 뭐가 뛰쳐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반사신경을 못하고 또 졸다가 사고를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데이킬이든 나이킬이든 드시고 운전하는 거는 이제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금지가 됐던 진해제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파닌이 300ml 이상 복용 시에는 환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00ml면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예, 뭐 소주 거의 한 5분의 4병, 예, 거의 소주 한 병 분량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도 드시려면 나이키를 갖다가 뭐 컵으로 몇 컵을 갖다 들이마셔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 판매되는 나이키 병을 갖다가 몇 병을 마셔야지 환각 장세가 좀 유발될 정도로,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될 정도로 이 정도 되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되게 독한 약이기 때문에 12세 미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성인용 나이키를 사용하는 게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이킬에서는 안에 제품이 어린이용 나이킬도 나와 있습니다. 나이킬 제품들은 총 한 뭐 몇십 가지가 됩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또 요청이 있으면 나이킬의 모든 종류를 다 어떤 용도에 따라 쓰는지 제가 다 한번 설명드린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에드빌 영상 그렇게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 모르든 에드빌은 이런 에드빌은 여기 때 먹고 이런 에드빌은 여기서 먹고 타이레놀도 이런 타이레놀을 이렇게 먹고 이런 타이레놀은 여기서 먹으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셨잖아요. 예, 원하시면 알려드리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나이킬은 나이킬하고 데이킬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낮에 먹는 데이킬, 밤에 먹는 나이킬. 근데 낮이라고 꼭 데이킬 드실 필요 없고 낮에도 집에서 편히 주무실 때는 그냥 데이킬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럽도 있고 알약도 있는데 시럽이 효과가 좀 더 빠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이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크게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예, 주인공 니오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이 빨간 약을 먹고 지금의 세계에 있겠냐, 이 파란 약을 먹고 다른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이 나이킬 그다음에 데이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란 약은 데이킬. 예, 그래서 이걸 먹으면 완전 졸리고 이제 골아 떨어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고, 예, 파란 약 대신 빨간 약을 먹으면 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 예, 이래서 이게 워낙 이 약이 유명하면 이렇게 영화에서도 이렇게 오마주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유명한 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킬의 효능은 뭘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 나이킬은 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66년부터 팔려왔는데 지금 미국인들한테 제일 사랑받고 있는 종합 감기약. 예, 무슨 감기에 걸렸던 간에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종합 감기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나이킬의 이름은 Nighttime Tranquility. 예, 그래서 밤의 평온. 예, 이걸 갖다 줄여서 나이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킬이란 건 나중에 개발이 됐는데, 예, 데이킬은 낮의 평온.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의 모든 증상, 기침, 콧물, 코막힘, 열나고 몸살 있는 거,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잘 듣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타이레놀 성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베네들릴 성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진해제 성분도 들어있고, 예, 좋다는 건 다 집어넣은 약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졸려요. 예, 졸리니까 DUI는 둘째 문제고 본인이 졸려서 운전 못하고 졸릴 때 운전하는 거는 음주 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다가 졸린데 억지로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음주 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졸음 운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은 그냥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데이킬, 밤에는 나이킬. 하지만 낮에도 집에서 쉬실 거면 낮에도 나이킬 복용하시고 푹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에는 10%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술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타이레놀 술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간 손상이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타이레놀의 주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고 술을 드시면 간 손상 당연히 오지요. 그다음에 술도
훨씬 더 많이 취해서 여러분의 술 취하는 거 이상으로 취해서 진짜 술로 인해서 쇼크사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술 드시는 것보다 알코올농도 10%더 세게 드신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약 드시는 동안은 술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킬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때 드시면 좋냐 필요한 경우 뭐 감기 걸려서 지독한 기침, 콧물, 코막힘, 열나고 몸살 있을 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OTC 약품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약은 워낙 독한 약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열 두통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 타이레놀을 권유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력한 만큼 독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은 계속 드시면 결코 좋지 않은 약이라고. 그래서 웬만한 그냥 해열, 열이 나고 좀 머리 두통이 있고 그럴 때는 타이레놀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나마 타이레놀이 부작용이 적은 편에 속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계속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약발이 안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소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UI에 걸리는 그 외의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또 많이 팔리는 OTC 약 중에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알러지 약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봄이면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또 원인 모를 알러지도 있고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는데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알레르기 치료로 유명한 OTC 약품인 베나드릴이 사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DUI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알코올 성분은 없으나 반사신경을 느리게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UI 이제 테스트할 때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진 않지만 이 DUI 인지 테스트 할 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DUI 잡히면 이거 하죠. 예, 코에다 손 대고 걸어보라고 하고 예, 눈동자 플래시라이트 보고 비추고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하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걸릴 수 있는 약품 중에 하나는 구강청결제입니다. 리스테이린이라고 한국에서 뭐 가글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죠. 예, 구강청결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 먹고 나서 이 구강청결을 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못하니까 이걸 사용하고 가다가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뭐 리스테린이 많이 팔리고 있죠.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해갖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이게 알코올 함유가 자그만치 26.9도예요. 예, 이게 소주보다 셉니다. 예, 그리고 미국식으로는 화씨 54도예요. 예, 미국식 표기하고 한국식 표기하고 좀 다른 거 알죠? 어쨌든 간에 이게 소주보다 훨씬 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드시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드셔서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가글가글 하고 나서 뱉었는데 입안에 알코올인데 이렇게 부는 기계로 했을 때 여기에서 알코올이 검출되기가 쉽다는 거. 예,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죠. 뭐 스코프 같은 구강 청결제 이런 것들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사실은 좀 알코올, 에탄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구강 청결도 잘 되고 소독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알래스카 저 북쪽 지역에 원주민들 사는데 즉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은 이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원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이 월마트 가서 요걸 갖다 들이마시고 취해서 뻗어 누워 있고 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원주민들은 사실 술을 별로 안 마셔갖고 술을 갖다가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 가면 소주 한 병만 줘도 몇 명이 그냥 다 취해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술도 약한 사람들인데 가서 리스테린 이거 한 컵만 마셔도 좀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술을 안 드셨는데도 이걸로 가글을 하고 내 집에 가다가 경찰을 만났는데 음주운전 테스트 불어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불었다가 삐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낭패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 이걸 다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요만한 휴대용 요걸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차에다 놓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오면 얼른 그걸로 가글을 하고 와서 경찰이 딱 오면 뭐 음주운전 테스트 한다면 나 저녁 먹고 요걸로 가글 해갖고 지금 내 친구 변호사가 얘기가 요걸로
가글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음주 책정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피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시간을 몇 시간 동안 더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꼼수들은 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미처 생각 못했겠지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워라픽 쓰시는 분들 많죠. 예, 워라픽 쓸 때 물만 갖고 쓰시는 것보다 저는 이걸 갖다가 한 컵 집어넣어서 워라픽에 쓰는데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했어요. 예, 물만 하니까 좀 어떤 때는 좀 물 냄새도 나고 막 그래서 이왕이면 뭐 가글도 하는데 이 가글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어떨까 하니까 되게 시원해요. 예, 이번에 뭐 워라픽을 할 때 이 향기도 좋고 되게 시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워라픽 쓰신 분들은 요걸 한 컵씩 집어넣고 쓰시는 것도 좀 권해 드립니다. 저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저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꽤 괜찮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치과 의사 분들도 좀 권장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요걸 쓰시고 운전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DUI에 걸리는 또 다른 이유. 예. 미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많죠. 예, 기호용으로 허가된 주도 있고요. 근데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둘 다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마초를 사용하고 와서 운전하는 거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게 왜 걸릴까요? 예, 물론 이것도 알코올 테스트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만 알코올은 없지만 반사신경 행동제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마초 피고 제정신이 아닌데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신 거 못지않게 해롱해롱 할 텐데 절대 대마초가 합법이라 한들 혹은 뭐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처방받았다 한들 대마초 복용하시고 나서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기약하고 이제 구강 청결제 뭐 이런 거 혹은 아까 말했듯이 뭐 대마초 이런 걸로 체포가 됐을 때 우선 감기약하고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는 좀 선처를 받을 수는 있죠. 예. 선처라는 게 뭐냐면 DUI로 걸리는 게 있고 DUI 밑단계인 reckless driving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난폭 운전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DUI 같은 경우 기록이 꽤 오래 가고 벌금도 센데 reckless driving으로 이렇게 좀 선처가 되면 벌금이 훨씬 낮아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말만 잘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감기약 마시고 몰라서 운전했는데 뭐 초범인 경우에는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변호사 비용 들고 시간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 드시고 운전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테린 가글 하시고 운전 안 하시는 게 혹은 운전 전에 리스테린 가글을 안 하시는 거 혹은 무알콜 가글 이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reckless driving에는 wet reckless라는 게 있고 dry reckless라는 게 있습니다. 자, wet reckless는 뭘까요? 예, 저도 처음엔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젖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젖었다는 뜻은 뭐냐면 뭐 술이 아닌 다른 감기약이라든가 시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알코올이 포함된 거 혹은 이 리스테린도 포함됩니다. 예. 이걸 포함해서 이런 이제 어떤 알코올이 포함된 다른 약물로 걸렸을 때 선처를 해주는 거를 wet reckl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dry reckless 같은 경우는 다른 난폭 운전 뭐 과속을 하면서 과속 정도 스피드 티켓이 아니라 스피드 티켓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속력되면 이거는 reckless driving으로 중범죄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reckless 같은 경우는 이게 기록이 남지 않는 거, 나중엔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빠지고 D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이 남는 거, 즉 형사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DUI에 걸려서 사실 공무원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DUI는 형사범, reckless는 그냥 보통 범죄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wet reckless라는 죄목이 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reckless 아니면 DUI로 이렇게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DUI 걸리면 돈이 많이 깨지죠. 예, 미국에서는. 근데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변호사 비용도 다를 수 있고 근데 벌금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걸려도 최소 한 5천 불부터 한 10,000불 사이는 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벌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손실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DUI는 미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잡아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알코올성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어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본인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반사신경이 늦어진다든가 혹은 대마초 같은 걸 복용해서 이 좀 인지 장애가 있고 좀 이제 반사신경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경찰이 처음에 테스트하는 거 있죠. 예. 플래시라이트 갖고 눈빛 같은 거 따라가 봐라. 뭐 이런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코 대고 걸어가고 예. 이런 것도 비틀비틀 거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잡혀가는데 이 수치로 따지는 거 한국식 음주운전 수치로 따질 때는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예. 블러드 알코올 컨텐츠라고 BA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BAC가 0.08%입니다. 자, 이주사도 주마다 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곳은 0.08%가 기준인데 이거는 본인이 계신 곳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는 0.08%가 이게 DUI의 기준입니다. 자, 이 밑으로 술을 마시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0.03%입니다. 예, 미국보다 훨씬 센 게 한국의 음주운전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0.03%가 나오려면 보통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먹으면 0.03%다. 그래서 그 밑에만 마시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 잔을 마셔야지 0.03%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약해서 이 반 잔만 마셔도 0.03%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국 0.08%니까 거의 소주 세 잔 마셔도 안 걸리겠네. 예,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자, DUI라는 건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건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 이를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술을 한 잔 진짜 조금 와인 요만큼 마시고 운전하는데 이거 걸릴 수 있냐 안 걸릴 수 있냐? 예, 당연히 걸릴 수가 있죠. 예, 사람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최고지만 이 조금 마셨는데 이 조금 마셨다고 경찰 만나갖고 예 조금 마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경찰은 무조건 끌고 갑니다 예 끌고 가면 무조건 고라파져요 예 진짜 본인이 너무 조금 마셨다 혹은 술자리인데 남들이 위하여 예 이렇게 얘기해갖고 본인도 할 수 없이 술 마신 척하고 입만 대고 냈다 예 그래도 요거 불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거기다가 굳이 경찰한테 저 진짜 요만큼 마셨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본인이 진짜 입만 댔다. 예,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만큼 밑으로는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미국이 한국보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의 허용치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21세 미만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21세 미만은 0.01%만 나와도 그러니까 진짜 뭐 술을 갖다가 입만 대갖고 나와도 바로 DUI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 미만이 이런 감기약 먹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0.01%만 나와도 바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가 더더욱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21세 미만이 이 가글린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킬 같은 약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 나이킬을 드시고 이게 나오는 게 뭐 나이킬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가글 하고 몇 시간 지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적은데 이 21살 미만들은 0.01% 예, 술만 마시다는 증거만 나오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몇 시간 있다가도 잡힐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반사신경 문제가 있으면 체포가 됩니다. 꼭 요거 테스트하고 코 대는 거 테스트하고 다 걷는 거 테스트하죠. 예, 이거 못 나오면 그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데 보면 DUI 측정기 이걸 팔아요. 이게 부는 기계를 파는데 제 친구가 사 갖고 저도 한 번씩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번 쭉 불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끼리 테스트로 예, 소주 한 잔만 먹고 한번 불어보자. 예, 소주 두 잔만 먹고 불어보자. 세 잔만 먹고 불어보자. 예,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시면 마실수록 수치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변호사 사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한테 부탁해서 똑같은 기계, 경찰이 쓰는 기계와 이 기계를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 기계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는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로 와 나는 0.08 밑이야, 나는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0.08이니까 가다 보면 술 깨니까 더 나아지겠지. 이런 것도 진짜 미친 짓입니다. 왜? 지금 마시고 나중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지금 빨리 흡수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0.08이니까 조금 있다가 하면 와 뭐 더 낮아지겠지.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친구랑 이걸 갖고 테스트 해봤는데 한 잔 마시고 나서 바로 하는 거, 그거 나오는 거하고 한 10분 있다, 20분 있다 하는 거하고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밑에 뭐 링크는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가격은 뭐 한 3, 4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차에다 놓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놓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DUI 체포되는데 아주 중요한데 그 외에 약품이 아니고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걸 불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매실로 만든 매실청 혹은 매실차를 마셨을 경우에 이 매실이 에탄올을 이제 위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알코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청 혹은 매실차를 마시고 나서도 이게 몇 시간 있다 불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배를 이용하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에탄올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마시는 갈아 만든 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걸 마시고 에탄올이 생산되고 불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빵이라고 죠. 술빵 같은 것도 있고 술이 들어간 초콜릿 등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한 초콜릿인데 모르고 먹었는데 그 안에 뭐 위스키 들어있는 초콜릿 이런 것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했다가 또 DUI에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재미거리로 알려드리는데 자동 양조장 증후군이라는 이런 병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몸 안에서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 뭐 즉 밥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바로 효모가 돼 갖고 효모와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서 이 알코올이 생성이 돼갖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5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주 하시고 나서 난 집에는 못 가는데 운전은 못 하고 그다음에 어디 잘 데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상 불법이긴 불법이에요.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안 해도 경찰이 발각됐다. 그래서 나와서 음주운전 테스트를 했다. 이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건 DUI입니다. 자, 한국은 이거 DUI도 아니에요.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단 1mm라도 차를 움직였다. 그럼 DUI예요. 자, 미국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이 얘기는 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DUI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법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차에 키가 꼽혀 있냐 안 꼽혀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차에 키가 꼽혀 있으면 차 어디에 있든 간에 DUI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다 스마트 키 갖고 버튼을 누르니까 뭐 예전 얘기긴 하지만 뒷좌석에 있어도 차에 키가 꼽혀 있으면 DUI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차에 키가 꼽혀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이것도 DUI로 잡혔습니다. 너 술 먹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가 데려다 줬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혹은 술 먹기 전에 거기에 주차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 키가 꼽혀 있으면 DUI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키를 꼽아 놓지 말고 차 문을 잠궈 놓으시고 차라리 차 바깥에 벤치나 앉아 있을 곳이 있으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추운 겨울 같은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뒷좌석에서 차를 키를 뽑고 앉아 있으면 괜찮은 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 졸립죠. 근데 음주 차에서 자는 건 절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선 범죄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범인들이 밤에 유리창 깨고 차 뭐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술 취해서 꽐라돼 있는 사람까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주머니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 안에서 주무시면 이제 질식 등의 문제로 돌연사 가능성이 많다라고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DUI 얘기, 그다음에 나이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이킬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종합 감기약이라서 어떤 감기든 간에 잘 낫는 약이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킬은 크게 데이킬하고 나이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오렌지 컬러는 낮에 먹는 거, 파란색은 저녁 때 드시는 거. 저녁 때 드시는 거는 알코올이 섬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를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걸 드시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절대 이 약과 술과 드시면 안 됩니다. 예,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간을 해칩니다. 술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이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술이 더 많이 취하기 때문에 술 때문에 쇼크사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근데 본인이 복용하기 쉬운 거, 그다음에 알약을 드시고 싶으면 알약을 드시는데 효능이 조금 더 있다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시럽, 예, 물약을 드시면 효능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 감기약이지만 이걸로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모르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실상 이 감기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이 음주운전에 걸려갖고 이 구치소까지 가면, 예, 사람 진짜 죽어나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DUI를 걸린 적이 없어갖고 모르는데, 제 친구가 DUI를 한 두 번 걸린 친구가 있어요. 야,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LA 같은 경우는 DUI 잡혀가면 우선 구치소에 집어넣는데, 이 구치소가 에어컨이 그냥 에어컨 수준이 아니라 냉동 창고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뭐 이빨이 다다닥 붙고 막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런데 그냥 쳐넣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추워야지 안에서 술 먹은 놈들끼리 싸움 난대요. 예, 그러니까 술이 올라가잖아요. 따뜻한 데서 갖고 술이 올라가면 안에 있는 놈들끼리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춥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감기 걸려서 나이키를 드셨는데 이런 구치소에 경찰이 모르고 쳐넣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감기가 진짜 독감이 되고 폐렴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절대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DUI도 두 번째 걸리면 차에다가 이렇게 부는 기계를 갖다 옵니다. 예, 그 부는 기계를 제 친구한테 봤는데 처음에 시동 걸 때 한번 불고요. 그다음에 운전 중간중간에 계속 불어야 돼요. 뭐 몇 분마다 한 번씩인가 계속 불어야 돼요. 이걸 안 불면 차 시동이 꺼집니다. 예,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뭐가 불편하냐? 발렛 파킹 못 시켜요. 예, 무조건 자가 셀프 파킹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걸리면 이거를 하고 와서 이제 리스테린을 가글을 하고 와서 이걸 불면요, 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감기약 드시고 와서 이걸 또 불면 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음주운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더더욱이 감기약, 예, 살겠다고 먹은 감기약 먹고 음주운전에 걸린다거나, 예, 기분 좋게 밥 먹고 입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가글가글 하고 나서 이 DUI에 걸리는 일 절대 없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글린 또 차에다가 하나 집어넣으시고 괜히 경찰 와서 이런 꼼수, 예, 이런 걸로 어떻게 넘어가 볼란 이런 생각보다는, 예, 음주운전 최대한도 안 할 수 있게 다른 사람과 같이 가거나 우버 리프트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거, 혹은 한인들이 많은 곳은 한인 택시도 있고 또 동시 픽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분들 이제 감기 걸리지 말으셔야죠. 예, 그렇지만 혹시 감기 걸렸을 때 좋은 약, 예, 그리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DUI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